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강남 ETF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화요일인데요. 시장은 여전히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들은 항상 열심히 시장을 주시하면서 성투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텐데요. 오늘도 주로 살펴볼 시장의 주요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열리지 않았었는데요. 미국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쉬어갔던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 영상으로 올린 적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해외 글로벌엑스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보안 ETF인 버그 ETF가 오늘 국내 버전으로 출시가 된 날입니다. 종목명은 타이거 글로벌 사이버 보안 IND XX고요. 종목 코드는 418670, 그리고 운영 보수는 0.49%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간단하게 사이버 보안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린다면, 사이버 보안 시장의 규모는 2026년까지 44.5%는 커지게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모든 접근 경로에 인증 수단을 설치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제로 트러스트의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무려 163%는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시작된 4차 산업시장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곧 데이터가 국가나 기업들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소홀히 해서 피해를 받으면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투자 분야일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볼 내용은 최근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시장은 원자재 ETF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와 더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현재 인플레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재는 유가 상승과 같은 영향에 단기 변동성이 있는 만큼 긴 호흡에선 원자재 생산 기업을 담은 ETF가 투자에 더 유리하다는 조언도 역시나 따르고 있고요. 또한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담은 ETF가 장기적인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도 더 효과적이란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는 원자재 투자가 효과적이지만 유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고 있는 가창판 ETF가 상장 이후에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이 중국의 성장주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했던 ETF 중에서는 지난 21일까지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차이나 가창판 스타50 ETF의 성과가 마이너스 10.15%로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3개의 ETF 또한 실적이 좋지는 않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3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미국의 정책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수가 있겠지만 주가의 추가 하락 방어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기 시작한다는 전망이 2분기 초가 바로 중국의 성장주 역시 1차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미국의 이 연기금이 중국의 전기차주 비중을 대거 늘렸다는 소식인데요. 작년 4분기에 니오와 샤오펑, 리오토, 리비안의 지분을 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켈스타스가 비중을 늘렸다는 샤오펑과 니오 그리고 리오터는 중국판 테슬라라고 하는 삼총사라고 불리는 종목들인데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만큼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와 관련해서 2차전지들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번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시기를 맞아서 그동안 먼저 앞서 나간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10년을 바라보는 좋은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관련된 투자자분들에게 응원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많은 종목 중에는 테슬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락했다고 분석을 한 것인지 월가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술주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할 시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은 현재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14%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긴축의 시기가 다가왔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더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덕분에 기술주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비싸다는 고평가의 부담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매수를 시작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경향성인데, 연준이 첫 금리를 인상하면 이후 6개월 안에는 기술주가 전체 시장보다 평균 8% 이상은 높았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밤에 미국 시장은 열리지가 않았었고요. 국내 시장 또한 장 초반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아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개인들이 어제처럼 순매수를 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려보려고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의 순매도세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 후반에는 다시 좋은 흐름으로 올라올 수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2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그동안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현재 119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상장된 환해지가 안 된 해외 추종 ETF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그만큼의 상승의 이익은 볼 수가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연초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은 투자의 흐름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같은 좋지 않은 시기가 반대로 내 자산을 더 크게 불릴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추가 매수의 시간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 용기 내서 투자를 한 만큼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그만큼 좋은 성과로 항상 시장을 보답했었다는 사실 또한 항상 기억하시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의 시간도 힘내서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노력하는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